자, 다시 그 조문 논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진상 규명과 다른 문제예요. 예. 심상정 대표가 유호정, 장혜영 두 의원의 발언을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끝나진 않았어. 그러지만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왜 또 그걸 국회의원이 사과하냐? 네가 뭔데? 너 꼰대야? 국회의원들 왜 사과를 해? 이런 주장도 있었고 장혜영 입장에서는 그 말 듣고 보니까 좀 황당했다. 이런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이 지점에서요. 장혜영? 심지어 장혜영은 새날에 고정 패널 될 뻔했다니까요. 예.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한 청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일단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심상정 편도 아니고 장혜영 편도 아니고 유호정 편도 아닌데 말하자면 언론에 빌미가 될 만한 건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 오죽했으면 정의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당원들이 소환운동 하자고 하겠어요? 뭐냐면 언론은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유호정이나 장혜영이 조문 안 가겠다고 말한 그 워딩 하나, 그 뒤에 썼던 나머지 페이스북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사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혜연이 나 솔직하게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는 워딩을 쓸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참을 때는 참아줘야 되는데 지금 딱 정치력 없고 정을 모신 사람들이 언론들한테 먹잇감을 제대로 주고 있는 측면. 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논란으로 정의당은 4년 내내도 괴로울 거란 충고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류호정 의원은 대리 게임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사과까지 대리로 시키는 거 보면 정말 대리 분야에서는 대단한 안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류호정도 그렇고 장혜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교과서나 선배한테 배운 그 워딩을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성, 대표성 둘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비례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든 지역민한테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든 그 모든 제도가 추구하는 건 대표성 내지는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류호정도 장혜영도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비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왜 어떤 사람을 대표해서 어떤 사람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완전 개쓰레기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혜영 씨가 장애인 동생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 그 이슈에 골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장애인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류호정도 마찬가지예요. 논란이 있었지만 청년을 대표해서 그리고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에 골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논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뭔데? 정치 그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가지고 왜 논평을 시작하냐고.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과거에 대해서 뭘 한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을 간다 안 간다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가면 안 간다고 입 닥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시작하면 그 자체로 네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정치를 더럽게 하냐고. 그냥 네가 왜 정치인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이슈만 골몰하면 돼. 그러면 나도 박수 보내고 존경을 보낼 의사가 있다고. 왜 사람이 그러니까 바닥까지 이게 완전 쓰레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충고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혜영이 새날 패널이었고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더 개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패미들이 끌어가는 정당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못 믿겠고 미래통합당은 갈 수가 없고 워낙에 반패미에 가까운 당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고른 게 일종의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알을 낳는 뻐꾸기 있잖아요.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다가 알을 낳는 네. 상황처럼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장악했다고 하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되게 건전히 느껴지죠.
페미라고 하면 그렇게 안 느껴지죠. 똑같은 말인데도. 페미가 장악했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세력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다 보니까 오바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몇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숫자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정의당이 정치를 하려면 그 소수의 목소리가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공감을 얻어야만 이 이슈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하는 이 구조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독야청청 예를 들면 지금 그 혐오방지법 같은 경우도 정의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숫자를 못 만들면 민주당에서 몇 명 꼬오고 뭐 용해인 꼬오고 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6석으로 캐스팅 보트도 아닌 상황에서 정치 끌어가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센 발언으로 주목은 받아요. 나 그게 장혜영하고 유호정한테 내가 화나는 게 그런 거예요. 정을 보시다고 느끼는 게 자신들의 부고가 아니면 모든 신문에 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 그런 식의 억울하거든요. 문제는 뽑아준 어떤 국민들의 대의라든지 또는 그 운동의 숭고한 의미라든지를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이런 우리가 거대한 악이 아니잖아. 우리가 말하자면 당신네들의 생각이 상식적이고 일반 보통화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면 다 들어줄 용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부감부터 생기게 그런 행위들을 먼저 하고 정치를 시작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당 국회의원인데 젊어. 근데 어떤 메시지는 되게 현명해. 박원순 시장님 지금까지 진짜 노력 많이 하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아프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았다가 며칠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왜 반대로 말하면 당신들은 누구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정치운동 해버린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진짜로 이상한 정당 돼버릴 거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 내부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지 않고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의식 과잉이에요. 지금 정의당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정의당을 만들었던 그 이유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이슈에 골몰하고 장애인 인권 이슈에 골몰하고 소수자 인권에 골몰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투쟁하면 자연스럽게 선명성이 생기고 민주당하고의 차별성도 생긴다고.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 까먹고 그냥 선명해지고 싶다. 그냥 드러나고 싶다. 그 욕망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대표도 지금 자의식 과잉이라니까요. 지금 대선 후보급 대표가 됐다는 그 자의식 과잉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욕심이 존재한다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논평을 하고 있다면 그와는 별개로 정당 내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왜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왜 드러나고만 싶냐고. 예. 아니 지금 일단 당 떨어지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계속 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제가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호정이나 장혜영 같은 사람 직원으로 안 뽑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례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문 분야가 뚜렷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와서 뒤져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했느냐. 유호정이 직장 생활한 거는 그 무슨 게이트 뭐 어쩌고 하는 회사, 게임 회사 8개월 다닌 거. 그럼 어떤 이 사람들이 정말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에 대한 어떤 면에서 지지를 할 것인가 좀 머리를 쓰라는 거죠. 이런 식 때문에 자기가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약자고 나머지는 전부 적. 이렇게 하면 누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리천장에 부딪힌 직장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서 절실하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회식에서 배제되거나 뭐 1차 회식에서는 배제시킬 수 없겠지만 2차에서 야 니네들 이제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배제된다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산 남자들끼리 가자. 맥주라도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깨 한번 토닥토닥 힘내라고 했는데 어머 부장님 미투 이러면 누가 데리고 가냐고. 나 같아도 안 뽑는다고요. 나 같아도 여성 비서 안 뽑고 지금이라도 내 남편이 시장이고 공공단체에 뭐 장이라고 하면은 여보
비서실에서 다 내보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텐데?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왜냐면 여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딱 그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의 고충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권에 목소리 내고 이런 것보다도 자신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여성 내세우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정의당에서도 뭐 민주당 이중대 소리도 있고 뭐 내부에서 저희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정의당 게시판에 뭐 한남들 다 탈당해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은 심상정 대표가 대신 사과한 거에 대해서 뭐 좀 난 별로 사과 안 하고 싶었는데 당황스럽다 이 정도 메시지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심상정 대표마저 탈당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는 김에 제가 첨언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청년바람이 불었죠. 네. 근데 내가 인정하는 청년 딱 한 사람 꼽으라면 나는 장경태입니다. 뭐냐면 그 나이 이제 이 30대 후반 달려가고 있는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민주당에 살 수 있는 모든 굳은 일은 다 했어. 예. 20대 네. 초반부터. 과거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지만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에 대한 일종의 보상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잘 지켜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청년 바람이 불면은 청년들이 공감할 사람이 공천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지. 앞으로 잘할 사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잘할 사람. 공감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 비례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개고생했구나. 예. 나이 뭐 20대 후반이건 30대 초반이건 간에 했구나라고 하는 그게 공감대가 돼야 되는 거지. 나만 또 스펙이 못하고 잘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청년이 그 당에 있다고? 안 그래요. 사람의 심리는 정반대로 흐른다고. 쟤들이 무슨 우리들 대표야. 하다못해 내가 그 전용기 의원 민주당에 있잖아요. 청년들이 막 우리 청국장 친구들이 하는 방송하고 비슷하게 청년 주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다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뭔가 자기 그거 아까 야순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이 되셔서 그 이슈에 대해서 막 예. 집착을 해서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의당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자기 경력이 일천하고 뭔가 이런 업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고요.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접수한 정당이라고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달콤한 멘트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을 망가뜨리면 여러분 잘들 기억하십시오. 조국 장관 때부터 저는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민주당 쪽 사람들이랑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나마 총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찍어준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죽음에 관련돼서 거의 조롱성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혐오를 내버리면은 그 감정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의당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인간적인 발언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중간중간 비슷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냥 극좌 정당 되는 거예요. 쟤들하고 상종 못 하겠다고. 그럼 홀로서기 못해. 다음 총선에 이 사람들 안석도 못 얻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잔인한 거니까 말을 하다 보면 센 발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민주당은 적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같이 가야 될 동료라고요. 동행자라고. 그러면 공격을 하되 너무 멀어지지 않을 정도의 선은 지켜야죠. 이게 중국하고 대만이 죽일 듯이 싸우더라도 서로를 멸망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싶으면 멈춥니다. 그거는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 정도 선도 못 지킵니까? 네. 자, 정의당한테 진짜 거의 마지막 친구 같습니다. 나중에 미래통합당 방식으로 계속 공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실제로 사람의 스탠스는 깻잎 한 장 차이라니까요. 네. 우리 새날 패널이 그러니까 패널 해도 될 만큼 똘똘하고 야무집디다. 장혜영 현 의원이 당시에 동생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찍기 시작할 때예요.
새날 패널로 있을 때 그 모습은 만약에 새날 패널이었다면 딱 이런 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갔겠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으니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만 나는 가치관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빠지면 안 돼요. 고소인이 내 딸일 수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거든요. 정치는 그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접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기레기의 이 어떤 상징조작이랄까요, 이게. 민주당 탈당 러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민주당도 탈당 러시. 야, 정의당만 탈당한다고 하니까 배가 아팠던 모양이죠. CBS 노컷뉴스 박고은 기자님. 네. 참 이름이 곱네요. 민주당 그 권리당원만 7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당의 당원이 많은 정당이에요. 정의당은 몇만 명 안 되잖아요. 대략 몇만 명인 줄 알아요? 나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10만 명 안팎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권리당원이 책임당원 이건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4, 5만 당원이 탈당한 중에 몇천 명 탈당하는 거랑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70만 권리당원 또는 뭐 더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한 150만, 2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그게 몇천 명 똑같이 탈당하는 게 탈당 러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거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데 나 민주당 당원인데 탈당했다라고 하는 인증을 누군가가 올려요. 그게 두 장만 모아지면 탈당 러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민주당 탈당 검색해가지고 한 3건 보이니까 탈당 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네. 찾아보니까 네. 러시라고까지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건 가지고는 러시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3개 딱 보니까 오호 러시다. 그리고 나머지 기사는 다 자기 대피셜이야. 네. 그러저러한 이유로 민주당이 말도 안 되게 막 하니까 여기에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김진아 기자 오만한 민주당 이딴 헛발질 끼리끼리 문화에 반성도 없다. 누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는 게 뭐 기덕이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느낌 있잖아. 밤에 오래된 주택 살면요. 밤에 불을 꺼놓으면은 바퀴벌레가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불 켜면 쏙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민주당 잘못되라 이렇게 하는 건데 현상만 보도하면 되잖아. 말하자면 그런 사건 아니에요? 관노, 이순신, 박원순 여론 사건과 똑같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 그 댓글에 쓴 걸 갖고 민주당의 전체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기레기가 아니고 뭐냐고요. 민주당 탈당 러시를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CBS 노컷이나 아까 어디였죠? 서울신문. 서울신문 이런 데 다 장충기 문자 때 한 번씩 뒤집어졌던 데 아닙니까? 아, 그러네. 네. 요즘 장충기 전문가가 되시. 그 사람들이 아주 한꺼번에 다 개과천선했을 리는 없고요. 신빙성 없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당도 힘들고 탈당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100% 순수하게 자발적이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게 내가 당원이 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또 나한테 훨씬 더 많은 어떤 내적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방법이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입당을 하는 것이고, 탈당도 그러니까 나의 존재론적 가치에 비견했을 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탈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도 어렵고, 그러니까 입당도 탈당도 둘 다 어려운 건데 이런 하나의 사건 가지고 탈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아리 하나 내가 한번 가입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입당을 한 사람이면 탈당도 쉽겠지만 권리당원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돈의 금액을 떠나서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동아리 가입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몇 건 탈당했다는 인증샷 올라오니까 와 이거 다 뭐 무더기로 탈당하는 갑다 추론하는 것 자체가 진짜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지. 네. 네, 희망사항. 좋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시스템이 누가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공당으로서. 대한민국 여당입니다. 국회의원만 대략 180명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는 당원, 당규고 뭐고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현실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가장 조직이 잘 된 정당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박원순 시장 이런 관련 부분들이 일어나면은 정당 내부적으로 자정 자격이 가능한 정당이에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고. 특히 당대표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당 만들려고 노력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내가 봤을 때 민주당만큼 시스템 갖추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일단 봐요. 이런 상황에 동급으로 정의당 탈당 넣으시라고 하는데, 기자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민주당도 그런 기사가, 그러니까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이거든. 찾아보니까 몇 건 있거든. 아, 민주당 탈당 넣으시. 뭔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십니까? 나도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민주당 권리당원이잖아요. 주위에 이야기해요. 지금도 어려울수록. 그럼 민주당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정의당이 수권 능력이 있어요? 불가능. 그러면 이런 미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돼? 민주당밖에 없어요. 미래통합당은 불가능해.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끼리끼 문화 헛발질 하니까 뭐 미투 관련해서 뭐 잘못하니까 탈당한다고 몇 명은 했겠죠.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다고. 그래도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 내면 되지. 탈당하면 어디로 갈 건데.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민주당 탈당해도 갈 정당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이상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국회 언론들이 꽤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